미국인 1인당 1,200달러, 실업수당 연장 등 민주당에서 구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돕기 위해서 렌트비를 주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동 제한령을 추가 완화했지만 세부 권한은 시와 카운티 정부에 일임한다고 합니다. LA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8월까지 세이프 앳 홈 유지는 오류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제티 LA 시장은 안전한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LA시 검찰은 스테이 앳 홈 위반 업소 60곳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한인 업소는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유리 어소시에이션 미용협회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3일 LL 라이프톡 손 대표.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숫자가 눈에 띄어서요.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됐으면 좋겠는데 성인, 자녀 각각 1,200달러,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2차로 현금 지원하고요.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요. 렌트하고 몰게이지 페이먼트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하원 민주당의 코로나 구호 법안이 나왔습니다. 지원이 좀 2차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모두가 목마르게 정말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법안이 이번 주에 하원에 상정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그런데 공화당은 아직은 이런 추가 예산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방 하원이 통과되면 과연 연방 상원도 통과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 더 스티뮬러스 책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번 좀 미뤄 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제 재개는 하지만 뭐 소송도 제기되는 것이 많고 지금 경제 정상화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지원이 있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표에도 아마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법안을 내놓은 게 민주당이라서 공화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더 많은 그러니까요. 숫자를.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더 많은 숫자를 올려주고 표를 가져갈 계획을 해 보는 거죠,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렌트비 네. 못 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저희가 전해 드리겠지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지금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그 민주당은 지금 태스크 포스 팀을 꾸리겠다는 발표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합을 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이 손을 맞잡고 6개 분과로 구성이 된 통합 태스크 포스 팀을 꾸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6개 이슈에는 기후변화, 형사사법개혁, 경제, 교육, 보건의료, 이민 이렇게 6개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각 분과에는 8명이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좀 나온 듯 싶어서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공약을 잘 내놓는 것이 아마 대선의 향방에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렌트비를 지금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주정부가 조금 많이 도와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렌트비를 주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건물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들에게는 인제 텍스 크레딧을 주고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금 해요. 왜냐면 건물주들은 "우리는 뭐 봉이냐. 우리도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다들 우리한테만 그래."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제 렌트비를 내는 세입자분들은요. 이것을 아주
긴 기간,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렌트비를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1년 안에 갚아라 하는 것보다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하면은 훨씬 더 부담이 줄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5월 30일까지는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해도 강제로 쫓아내는 거 지금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한 달 더 연기해서 6월 말까지로 연기가 됐고요. 6월 말이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이걸 더 연기를 하든지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LA 정부의 지금 현재로서의 방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좀 깜짝 놀란 그 소식들이 있잖아요. 8월까지 Safer at Home을 유지한다라는 그 보건국장 발표 때문에 그게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잖아요. 아이고 이 뭐 어 멘붕이 이 왔죠, 다들. 네. 완전요. 이게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그 소식은요. 오류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8월까지 세이프 앳 홈 이 관련 소식은 오류입니다. 어제 낮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완화했어요. 그러면서 세부 권한은 시 카운티에 일임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더 완화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위생 지침, 사회적인 거리 두기 이런 거를 지키는 조건 아래 식당 안에서 식사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쇼핑몰, 세차장, 야외 박물관, 애견 미용샵을 오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식당 안에 식사 서비스를 할 때 냅킨, 컵, 수저 이런 거 미리 세팅하면 안 되고요. 어. 소금, 후추, 케찹 이런 거 미리 비치해 놓으면 안 되고요. 메뉴는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고객들이 미리 보고 주문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포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이 나가고 나면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고요. 쇼핑몰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 상품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각 시, 그다음에 카운티 정부에 일임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 좀 좋은 거네라고 했다가 조금 후에 바로 뒤를 이어서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Safer at Home을 오는 8월까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요. 각 언론에서 그냥 속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던 거예요. 보건국장이 직접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뭐라 그러나 이제 기다렸어요, 저녁에. 안전한 상태에서 조금씩 재개방을 할 건데 Safer at Home 명령은 5월 15일까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5월 15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1단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말에는 8월, 7월 계속 유지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네, 15일이 지나도 Safe at Home 명령이 유지되는 거는 분명한데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8월까지 또 요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릭 가세티의 말의 의미는 안전하게 더 많은 활동을 허용을 할 거고 더 많은 LA 시민들이 일터로 돌아갈 거다. 그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 오해 때문에 정말 마음을 좀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뭐 이것은 잘못 전달된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종지부가 딱 찍힌 게 뭐냐면 네. 캐트린 바거 LA 카운티 제5지구 슈퍼바이저가 어제 Safer at Home이 8월까지 유지가 된다는 그 내용은 이거는 문맥을 무시하고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 Safer at Home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퇴거 금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답니다. 어제 회의를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그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퇴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지 세이프 앳 홈 명령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죠. 확실하게 밝혀줬어요. 뭐 앞뒤 자르고 특정 단어만 쫙 뽑아 올린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해프닝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음. 저희는 지금 LA는 Safer at Home 명령, 행정명령 아래에 있는데요, 사실. 네. 지금 LA시 검찰이 그 위반 업소들을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60여 곳을 업소를 기소를 했고요. 와, 많네요. 많아요. 여긴 미용실, 바디샵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한인 업소도 60군데 중에 4군데는 한인 업소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그래도 할인 없어는 숫자가 적네요. 그러게요. 저희 또 그 말 잘 듣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 뭐 미용실, 네일샵 이런 데도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 미용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비유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는요, "더 이상 못 버틴다."라고 지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버티기 힘들다 인제는. 아, 왜 예. 우리가 위험 직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느냐." 음음.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 뷰리 어소시에이션 보고에 의하면 그 캘리포니아에는 80%의 네일 살롱 오너들이 베트남계 미국인이라고 해요. 또 "위험 직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건 인종차별 아니냐. 왜 아시안들을 상대로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라고 또 불만들이 음음. 많았었는데 일단 네. 소송이 제기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일샵이 거의 90% 80%가 하얀 분들, 백인 분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사업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우리는 그런 퀘션 마크를 찍어 보기는 해요. 자, 그다음 소식은요. FDA 승인이 없는 항체 진단 검사가 판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LA 타임스 보도에 보면은 한 클리닉에서는 $149의 항체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클리닉은 $169를 내면 의사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항체 진단 검사를 해 준다라는 배너 광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대요. 이건 좀 심각하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개인 그러니까 가정용 진단 키트는 FDA 승인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이거 어디서 들여와서 이렇게 또 돈을 받고 하는 걸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200개 이상의 항체 진단 검사 키트 대부분이 FDA 검증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이 결함이 있거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FDA에서 급하기 때문에 긴급 승인을 한 그런 진단 키트들이 있지만 절대 그것들은 가정용으로는 지금 승인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 그리고 구호 자선 단체 코어라고 있어요. 저는 이 코어라는 단체 이름은 좀 들어봤는데 이 코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LA 출신의 한인 2세 앤이 씨라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빈곤 구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이 코어라는 단체 이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었었나.' 뭐 소셜 미디어 그 트위터의 그 최고 경영자로부터 $10,000,000를 또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0,000,000나 지원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아마 좋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12 개의 드라이브 스루 그 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단 검사하는 곳이요. 네, 선별 진료소. 네. 네. 여기도 사실은 이 한인 앤 리 씨가 이끄는 코어의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거 다 그냥 뭐 시나 아니면 주정부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건 네.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에. 지난 5주 동안 캘리포니아 전역에 12 개나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해서 그것도 무료로 증상 있는 주민들에게 진단 검사를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10만 명의 주민들의 진단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선별 진료소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력 보니까 유엔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비정부 기구에서 그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한 20 년간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뭐 재난 지역 긴급 구호 활동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네. 많이 했다고 하고요. 2016 년부터는 영화 배우 숀 펜과 함께 코어라는 단체를 지휘하고 있는 한인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고요. 그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뉴욕 대학교 와그너 스쿨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재원이에요, 재원. 그런가 하면은 또 공영방송 PBS가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그 성공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에이시안 어메리칸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이 5 월인데 이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는 LA 아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PBS의 다큐멘터리 5부작 에이시안 어메리칸스는요. 150년에 걸친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이민 역사를 다뤘는데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죠. 미국 해군 여성 장교 출신 고 안수산 여사, 도산의 장남이면서 배우로 활약을 한 고 필립 안 씨, 그리고 다섯째 아들 랄프 안 씨 등등을 조명을 하면서 한인 이민사를 다루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아 이건 굉장히 기대됩니다. 뭐 일부 그냥 한 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5 부작으로 기획을 했고 네. 지금 인종차별, 아시안 뭐 혐오 범죄 뭐 이런 것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저희도 아시안 아메리칸도 사실은 뭐 이민 역사 지금 150년 동안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미국 사회에. 정말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정말 크게 많이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발굴하고 알리는 일들이 우리 이민 후손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한인과 관련해서 흐뭇한 소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LA 라이프톡 송지아 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